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3화, 14화 이제 리뷰를 못 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13화, 14화 리뷰를 한번 압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럼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리뷰 시작해 볼게요. 네. 의리다! 뭘 의리다. 저번에 13화가 어디냐면 선태원한테 원총 사격 한 발을 납두고 이제 끝났었거든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13화가 어디부터 시작이야 이럴까봐 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원 대원의 마지막 이제 권총 사격이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 살짝 빠졌어요. 네. 이전 두 발은 가운데로 몰려서 잘 쐈는데 마지막 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했었나 봐요. 갑자기 밖으로 빠지네. 너무 아쉽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권총 사격은 UDT 권호재 대원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승리는 했지만 권호재 대원도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상대의 실수로 이긴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조금 승리는 했지만 좀 만족스럽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발을 권호재 대원이 넣었으면은 딱 이제 깔끔하게 이기고 기분도 좋은데 이건 승리는 했지만 기분은 별로야. 아쉬워하죠. 성태현 대원이. 안타깝습니다. 성태현 대원도 보면은 몸도 막 우락부락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되게 여린 게 느껴져요. 그쵸? 인터뷰할 때.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정말. 다 착하신 분들 같아요, 진짜. 이렇게 다 착한 분들을 이렇게 다 모셔왔지. 이제 대원들 선발할 때 제작진에서 면접 같은 것도 볼 텐데, 인성을 보나? 다들 착한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 권호재 대원도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승리는 했지만 두 번째 발 빠진 거가 상당히 너무 아쉽다. 처음에 권총 사격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기동 사격하기 전에도 이제 UET 대원들이 우리만큼 사격을 많이 하는 부대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구민철 대원도 UDT만큼 사격하는 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근데 UET 대원들은 전부 제가 보니까 하사 출신들이에요. 예비역 하사. 그러니까 4년 근무하고 이제 전역하신 인원들인 것 같거든요. 이 특전사 분들도 부사관 3명에 병 1명. 그리고 UDT도 부사관 3명에 병 1명 이런데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관 3명이 전부 다 중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6년, 7년 이 정도 근무했던 거거든요. 근데 UET 대원들은 전부 4년 근무하고. 그러니까 근무 연수가 특전사가 훨씬 많아요. 1년에 사격하는 횟수가 UET가 더 많더라도 지금까지 총 사격 훈련을 한 그런 기간이나 횟수로 보면은 특전사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격 많이 한다. 하지만 특전사도 UET에 비해서 한 2, 3년씩 더 근무했기 때문에 사격 훈련이나 이런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사격 그 횟수가 많아서 얻는 이로움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대등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특전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어찌 보면은 사격을 더 많이 했어요. 특전사분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오히려 특전사가 전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권총 사격도 마찬가지고 기동 사격도 마찬가지고 특전사가 더 사격 경험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뒤로 후방 기동하면서 사격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뒤로 걸어가면서 사격을 한다? 이거는 저희 UDT에서 쓰는 전술의 개념하고는 조금 맞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전술이라는 게 각 부대마다 본인들의 작전 수행 능력,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연구도 하고 훈련하고 그런 건데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UDT에서 저렇게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틀린 방법은 아니거든요. 각자가 생각해서 각 부대별로 또는 작전 팀별로 전술은 자신들이 이렇게 채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근데 여기서는 후방 기동 사격도 있는데 UDT는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후방 기동 사격은 전혀 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후방 기동 사격을 솔직히 할 필요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작전할 때? 그러니까 후방 기동 사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기동을 하면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제 후방을 체크하면서 가잖아. 뒤로 걸어가면서. 이제 그때 갑자기 뒤에서 적이 발견했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바로 대응 사격 하던가 자세를 낮춰서 아니면 바로 그냥 대응 사격 하던가 멈춰서 그런 식으로 하지 뒤로 걸어가면서 사격을 하진 않거든. 그렇죠. 아니면은 퇴출할 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서로 어무해주면서 멈춰서 사격해주고 빠르게 뒤로 퇴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천천히 뒤로 가면서 후방을 사격한다? 이런 거는 유니티의 전술 개념에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역한 뒤에 근데 오래돼서. 그 장태풍 대원은 기동 사격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근데 지금 유니티의 김영재 대원은 기동 사격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병칠순이어가지고 사격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을 텐데 기동 사격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총 이 조준선이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은 멈춰선 상태에서 사격만 하신 분들은 이게 흔들리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과연 이렇게 흔들려도 과연 내가 맞추려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지나? 이게 굉장히 의심이 생겨요. 지금 쏴도 되나? 근데 기동 사격 그 경험이 많으면은 대충 요 정도에 쏘면은 들어간다. 이거를 감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동 사격은 그 사격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흔들려도 요 정도는 들어가. 딱 이 자신감이 딱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처음 하는 거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조준선이 흔들리면서 사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두 명이 어느 정도 해줄지. 병은 이런 훈련을 잘 안 하나요, 유니티에서? 병 출신들은? 그러니까 교육 받을 때 병분들은 딱 절반만 하고 수료를 해요. 훈련의 절반? 특전 전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사격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매일같이. 근데 그 기간이 없고 한 일주일 정도 속성으로 딱 배우고 하는데 그때도 기동 사격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작전대 오면 같이 하긴 하는데 많이 해보진 못했을 거예요, 기동 사격. 지금 보면은 최영준 대원이 쉽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표적이 너무 커요. 이게 표적이 200m 표적이에요. 지금 보니까 100m 표적은 어깨선까지만 나와 있는 거고 200m 표적은 이제 허리까지 다 나와 있는 건데 보니까 200m 표적을 쓰는데 지금 뭐 10m, 20m, 30m 요 정도에서 사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고 느끼지. 이제 실제 훈련에서는 이런 표지판에다가 머리하고 가슴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요. 요 정도만한 원을 이렇게 그려놔요. 머리, 그다음에 심장. 그리고 이제 가면서 옆에 있는 교관이 머리 하면은 머리 빵빵빵 쏘고 가면서 가슴 하면 심장 부분 빠바방 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안에만 두 발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상체 전체로 보면은 쉽지. 그러네.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많이 해본 분들은 쉽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쓰는 병기가 총이 개인 총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작전대에 딱 들어가면은 자기 총이 주어져. 권총도 그렇고 주병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 총만 쏘는 거야. 고장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총에 대한 익숙함이 있거든요. 0점 조준이라고 하는데 0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야. 내가 조준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0점이. 그러니까 잘 조준된 0점도 다른 사람이 내 총으로 쏘면 완전 빠지는 거야. 왜? 그러니까 조준하는 그 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0점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노린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게 0점이 맞는 거야. 근데 다 눈으로 보는 거 똑같은데 왜 다르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0점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좋은 총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뭐 팔길이나 이런 신체 조건에 따라서 0점 이게 좀 달라지는 건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조준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본인들 총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 총이 아니기 때문에 0점이 지금 본인들이 맞춰놓고 쏘는 건지 아니면 그냥 0점을 안 맞추고 바로 쏘는 건지 이게 알 수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표적의 한가운데 맞냐 이것보다는 그 두 발이 최대한 근접해서 맞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제일 끝틀이 맞아도 두 발이 최대한 근접하게 맞아 있으면 잘 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보시기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왜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0점이 안 맞아 있는 총이면은 충분히 그렇게 나온다. 이게 실력 탓이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기동 사격 이제 시작하는데 권총 사격 같은 경우에는 UDT가 먼저 했어요. 근데 기동 사격도 UDT가 먼저 합니다. 권총 사격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왜냐하면 축구도 승부차기 먼저 차는 게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총 사격은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은데 기동 사격은 오히려 뒤에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적 확인 그리고 표적이 올라오는 속도, 표적이 올라오는 패턴 이런 거를 앞에서 하는 부대를 보면서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뒤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은 권총 사격은 UDT가 유리하고 기동 사격은 특전사가 유리하고 그렇게 해서 뭐 쌤쌤인 것 같습니다. 10m에서 멈춰서 쐈는데 이거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리고 10m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주변기로 쏘면은 약간 핫한 날 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조준하는 것보다 좀 아래쪽에 맞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맞은 표적이 살짝 멀어요. 둘 다. 구민철 대원도 그렇고 김명재 대원도 그렇고 살짝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살짝 멀거든요. 머리에 쏜다고 하면은 이제 탕탕 이렇게 맞는 건데 약간 멀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약간 위험한 게 왜냐면 저희가 사격 훈련을 할 때 표적지가 프린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테러멈이 이렇게 인질로 잡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인질을 놔두고 테러멈만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나는 테러멈이고 얘가 인질이야. 그러면 이렇게 총을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작전팀이 들어가가지고 얘만 정확하게 맞춰야 돼. 머리만. 근데 요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인질이 죽었겠죠. 같이 맞았겠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모여야 되거든. 아무리 더블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훈련할 때 그런 것도 다 지적하면서 모이게 쏘라고 해? 그쵸. 당연하지, 그거는. 최대한 2발 쓰면 2발, 3발 쓰면 3발, 3발이 한 곳에 모여야지, 한 점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구멍 뚫려 있다. 이거는 뭐 혼나야지.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그림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쓰면 감점 이렇게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시즌 3에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거리가 떨어지는 거는 약간 조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동할 때 빨리 걸을 필요가 없어요. 김명재가 빨라요 지금. 이게 긴장하거나 경험이 없어서 그래. 천천히 걸어도 되는데 왜냐면 빨리 걸으면은 지금 멈추면은 감점이라고 하는데 빨리 걸으면은 멈추지 않았어도 속도만 줄여져도 이게 멈칫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김명재가 훨씬 빠르게 걷습니다 지금. 김명재 대원 지금 긴장한 게 얼굴에 확연히 드러나네요. 진짜 긴장한 표정입니다. 최영준 대원이 김명재 대원의 기동사격 자세를 보고 별로 자세가 좋지 않다. 점수가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세가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아. 자세가 확실히 높아요. 기동사격을 2발 연발로 이렇게 쌓기 때문에 이 반동을 최대한 죽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세도 낮은 게 훨씬 좋아요. 왜 낮은 게 좋냐면 이 조준점이 항상 거의 일정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땅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푹 꺼지는 구간에 있을 때 자세가 낮아야 그걸 내가 몸을 살짝 세우면서 그 선을 유지할 수 있거든. 이해 가죠? 굉장히 고급차 보면은 방직턱 넘어갈 때 차체는 가만히 있고 바퀴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승차감 좋게 해주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거는 그러면은 상체가 아니라 다리를 많이 구부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릎하고 허리, 골반 이게 좀 더 굽혀져 있어야 돼요.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사격하는 것보다. 그래야 좀 푹 꺼진 데가 있다. 그러면 무릎하고 골반 살짝 펴지면서 내가 보는 시선은 계속 그대로 유지. 그렇게 가능하거든. 근데 이게 다 펴져 있어. 그러면은 좀 푹 커진 데 있으면은 쑥 들어가겠지. 내 시선도 싹 내려가겠지. 이게 기동사격도 힘든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저희가 보트가 있어요. 립이라고 하는 고속단정이 있는데 그게 정말 작아요. 10m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사격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파도가 한 1m만 치면은 이게 총구가 막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총구가 하늘 봤다가 막 바다 봤다가 하늘 봤다가 바다 봤다 막 이래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무슨 당모가지처럼 총은 가만히 두고 내 몸만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무릎하고 허리를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 하고 총은 가만히 있는 거지. 기동사격도 힘들지만 진짜 해상에서 하는 사격은 훨씬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해상에서 하는 거는 이 표적지도 움직여. 계속 파도 때문에 표적지도 계속 넘실 거리고 바람 불면 저쪽으로 가고. 해상 사격 하면은 이 조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감으로 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조준하고 쏜다 이게 아니라 요 정도 딱 감 맞았다 그럼 쏘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하죠. 아니 그런 해상 사격 연습하다가 지상으로 오면은 엄청 쉬울 것 같아. 그렇진 않나? 난이도 자체가 육상에서 하는 사격이 훨씬 쉽죠. 멈췄네. 김명재 대원 멈췄습니다. 이래서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조준선이 흔들리니까 지금 쏴도 되나? 그러니까 머리에서 고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구민철 대원이 후반 기동사격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추측성으로 말씀하는 거 보니까 후반 기동사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태풍 대원이 특전사에서 유일하게 이제 병 출신으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태풍 대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장태풍 대원 자체가
솔직히 구멍이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경험이 조금 없을 뿐이지 각각의 상황 때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대원이기 때문에 뭐 팀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대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장태평 대원 지금 제가 칭찬했는데 사격 자세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최영준 대원 보면은 자세가 굉장히 낮죠. 근데 장태풍 대원들 보면은 몸이 거의 일자로 섰고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무릎하고 허리 골반을 약간 더 굽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이 저렇게 빠져나오면 안 되나요? 피곤하지. 저 상태로. 그리고 반동도 더 잘 받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장태평 대원 보니까 눈빛이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절대 못 풀면 안 돼. 맞아. 전에 그 김명재 대원이 실수한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최영준 대원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 땅이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했는데 기동 사격을 하는데 만약 실내 사격장에서만 했으면은 이게 또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땅에서 하는 게. 땅은 좀 울퉁불퉁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했는지가 또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함상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땅이 평평하거든요. 건물 안이나 함상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근데 이제 땅에서 하면은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대원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발은 11자로 하고 뭐 무릎을 치듯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게 생겼나? 저 때는 그냥 했는데 저 때는 그냥 자세만 낮추고 이 총 흔들리지 조준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만 했는데 오상영 대원의 말이 맞아요. 몸에 이거야 되니까 감이 있어야 돼요. 확실히. 기동사격은 특전사가 승리를 했고 장태풍 대원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10발 중에 8발 굉장히 잘한 거죠. 처음인 최영준 대원도 한 발 빠졌는데 장태풍 대원은 처음인데 8발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이제 기동사격은 특전사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성태환 대원의 마지막 발이 너무 아쉽게 됐죠. 그거 들어갔으면 이제 여기서 승부는 끝났는데 마지막 저격 사격까지 한번 해야겠네. 지금 최영준 대원이 이제 이긴 소감을 말하는데 갑자기 오상영 대원의 사격을 믿겠습니다 이러고 오상영 대원 어이없어 하면서 웃는 게 보조개가 엄청 예쁘네. 오상영 대원 보조개가 엄청 예쁘네요. 근데 구민철 대원 엄청 지금 표정이 안 좋네. 진짜 구민철 대원 자존심이 엄청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UGT는 저격수를 따로 선발하는 거야?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거야? 저 때는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평소 사격 훈련 때 사격 진짜 잘하는 사람을 저격수 훈련을 따로 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사격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그치. 저격수를 하는 거야? 당연히 이제 저격수 같은 경우에는 사격에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이제 대원들 중에서 자기가 지원하든가 아니면 선발해가지고 그 팀에서 저격수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저 때는 저격수 교육이 저희 부대 자체 내에는 따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따로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격수 교육을 어디 딴 데 가서 받고 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제 자랑 같지만 제가 한참 이제 초급반 교육 받을 때 사격 훈련 할 때 그 저희 때 교육 반장님이 계셨어요. 준희 분이셨는데 실명을 말해도 되나? 이제 그분도 유튜버를 하시더라고. 준희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진짜 저한테 지금 당장 저격수 교육을 받아도 될 만큼 사격을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정말 잘했어요. 사격 진짜. 저희 이제 대대에서도 사격 훈련 하면은 제가 항상 1등 아니면 2등 했습니다. 저격수 훈련 받았어요? 근데 장교는 저격수를 하지 않지. 장교는 이제 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전팀 내에서 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격수를 하지 않아. 뭐 이해 가요? 뭔가 팀장을 해야 되니까 저격수를 안 한다? 네, 맞아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장교는 항상 훈련 계획을 그 장교가 짜요. 이번에 사격을 뭐 참가하는 인원은 누구고 어떤 사격을 할 거고 각 사격발 몇 발씩 사격할 거고 막 이런 거를 다 그 장교들이 이제 훈련 계획을 짜서 위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훈련이 끝나면 훈련 결과 보고서를 또 그 제출을 해요. 또 이제 결제를 맡아야지. 누구는 무슨 사격 몇 점 누구는 무슨 사격 몇 점 막 이런 거를 다 결과해서 이제 대대장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장님이 그걸 이제 보고 뭐 누가 어느 정도 했네 뭐 이런 걸 알겠죠. 어느 팀이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겠죠. 근데 제가 이제 장교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계획 보고서하고 결과 보고서를 항상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거기서 이제 항상 1등하고 2등하고 그랬죠. 계획한 사람도 훈련에 참가하는 거야?
아 그럼 당연하지. 아 그래? 그리고 이제 훈련 받을 때도 정말 그 교관님이 와 사격 정말 잘한다고. 저격수 훈련 받고 싶지 않았어요? 욕심 났을 것 같은데. 안 돼. 해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장교는 훈련을 웬만하면 못 받게 해. 왜? 왜냐면 이 행정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교가 만약 그런 훈련 받으러 가잖아? 그럼 그 자리가 빵꾸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대체할 사람이 없어. 장교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교들은 무슨 나 교육 받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 보내주지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테러 작전대로 발령을 받았어. 그럼 대테러 교육을 받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받아야지. 대테러 작전대로 가니까. 근데 내가 다른 작전대에 있는데 나 대테러 교육도 좀 받고 싶어. 그럼 부사관들은 보내줘요. 받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그럼 받아. 그러니까 보내줘. 근데 장교는 절대 안 보내줘. 그리고 내가 폭발물 처리 교육을 한번 받고 싶어. 그러면은 폭발물 처리반 그 인사 발령이 나면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다른 작전대 인원이 폭발물 처리 교육을 받진 않거든. 장교 같은 경우는 절대 못 받지.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근데 부사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고 싶으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실전을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싶다면 부사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훨씬 낫지. 그리고 장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왜요? 장교 잘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장교뿐만 아니라 다 부족해. 부사관도 부족하고 장교는 진짜 너무 부족해. 그래가지고 행정 그 편제상으로는 소령이 해야 되는 역할을 대위가 하고 대위가 해야 될 역할을 소위 중위가 하고 다 이렇게 한 단계씩 밀렸어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소령이 해야 되는데 소령이 없어. 그러니까 대위가 하는 거야. 대위가 해야 되는데 대위가 없어. 그러니까 중위나 소위가 또 하는 거야.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저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 교육했어요. UT 교육이 1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료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1년에 2번 훈련을 바뀌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뽑으니까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1년에 2번 선발 이렇게 바꿨어요. 지원자는 있나?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너무 많아서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걸 골라내는 게 더 힘든 거야. 지원한 사람을 다 훈련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골라내야 되는데 이 고르기가 또 힘들다 이거지. 이제 실무에 있는 분들은 이걸 골라내야 되는데 체력 평가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 실무에서는. UT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2, 3년 전부터 너무 유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나는 좋은 거 같아.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어떤 지키기 위한. 그치 좋지. 그러면은 그 안에는 훌륭한 대원들도 더 많을 테고 그러니까 그 인원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해지. 훈련시키면은 더 부대가 좋아질 수 있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지? 저격수. 내 자랑하다 이렇게 됐구나. 제가 저격수 교육을 받은 건 아닌데 그 정기적으로 저격소총 훈련을 해요. 저격소총을 가지고 사격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격수 사격도 계속 했지. 윤종진이 총을 기본적으로 잘 쏘나 보다. 아마 그랬겠죠. 저격수 훈련 받았잖아. 그래서 몇 화였지? 저격 그 사격 그 베네핏 미션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표적지가 꿀통, 그러니까 꿀단지 같은 거였는데 그게 사실 너무 커. 표적치고는 저격 사격의 표적치고는 그게 너무 컸어. 왜? 저격수총 같은 경우에는 300m라고 쳤을 때 한 요 정도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안에는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그 총 자체가 엄청 정밀하고 좋아. 저격소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300m에서 꿀단지는 너무 크고 제 예상으로는 요 정도 맞추면은 딱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300m에서 사격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 사격장 제일 긴 게 250m였기 때문에 250m에서는 이제 해봤는데 그래도 거의 한 점에 모일 정도로 사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 안에는 다 들어가지. 이게 한 10점 정도의 크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막 뛰고 막 이런 거 시켰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격을 할 때도 막 뛰고 이런 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저희가 그런 격동 사격이라고 해요. 막 계속 뛰어와가지고 선착순하고 계속 뺑뺑이 돌리고 해서 심박수를 굉장히 늘려놔요. 호흡도 가파르게 하고 그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데 그게 힘들 땐 뭐냐면 서서 쏴 할 때가 힘들어요. 그게 이렇게 사격할 때 권총 사격하거나 주변기 서서 할 때
근데 저격소총 사격할 때는 저격소총 엎드려서 싸우거든요. 그리고 저격소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받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머리판 부분만 딱 어깨에 대고 사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리지 않아. 이미 지면에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숨 참는 거에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것뿐이기 때문에 숨만 좀만 더 참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 제가 해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저격소총 훈련을 하는데 저격소총 훈련을 그 권총이나 주변기 사격처럼 막 뺑뺑이 계속 돌고 막 심박수 빠르게 한 다음에 사격은 안 해봤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정밀만 계속 해봤지. 근데 권총이나 주변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리고 팔굽혀펴기 하고 사격하고 이러거든요. 팔에 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팔 힘 빠지게 하려고 팔굽혀펴기 40회 50회 하고 사격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뺑뺑이 하고 사격하고 이런 훈련을 이제 했어요. 저격소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엎드려 쏘고 앞에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300m에서 너무 표적이 크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에는 일반인 분들도 이 사격하는 방법, 조준하는 방법만 알려주면은 한 100명 쏘면은 한 95명 이상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 꿀단지 정도의 크기라면.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상영 대원도 저격소총을 한 번도 사격해본 적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전사 중에는 저격수 출신이 없어가지고 저격소총을 아무도 사격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상영 대원 나왔는데 그때 오상영 대원도 바로 저격에 성공했죠. 300m에서. 처음 쐈는데도. 그만큼 총이 굉장히 정밀하고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지금 뭐 15년, 16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겠지.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표적지가 꿀단지면은 이거는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요. 훨씬 더 작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또 그때 생각했던 건데 한 1km나 2km에서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어. 그럼 그 자리에서 사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가 뭐 한 1km 남았어. 근데 난 여기서 맞출 자신 있어. 그럼 거기서 저격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겠지. 근데 저격에 약간 자신 없다. 그러면은 뭐 700m, 500m, 300m까지 훨씬 더 가까이 뛰어가야겠지. 그리고 저격수는 무조건 첫 발에 저격을 성공해서 끝내야 돼요. 사살해야 돼요. 왜냐면 첫 발이 만약에 실패하잖아. 그러면은 그 표적도 누가 날 노리겠구나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숨는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저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안 나오길 거기 때문에 누가 날 노리고 있는 걸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발에 바로 죽여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표적을 하나를 맞춰야 되다. 그러면 탄을 하나만 줘야 되는 거야. 뭐 2개 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격이 목적이 만약에 사살일 경우에, 근데 저격 목적이 사살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작전팀이 수월하게 진입할 때까지 적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사살의 목적이면은 원샷 원킬 해야 돼요 바로.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재밌겠다. 뭐 재밌어? 그렇게 거리를. 근데 우리나라 사격장이 이렇게 키로 단위로 나오는 사격장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1km에서 사격하고 이런 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부대가 그렇겠지만 사격하는 공간을 딱 정해놨어요. 거기서만 사격을 해야 돼. 왜냐면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좀 힘들지. 이루어지기가. 근데 해상 사격의 장점이 또 여기 있거든요. 해상 사격은 이 거리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상에서 저격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또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흔들리고 표적도 흔들리고 약간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상에서는? 그만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다 훈련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저격수도 해상 훈련을 한다고? 해상에서 저격 사격 훈련을 하지. 바다에서도 저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헬기에서도 사격을 하고, 헬기 타고 저격수가 그렇게도 훈련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진짜 딱 그 땅에 고정하고 사격하는 거는 저격수들에게는 엄청 쉬운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저격수 아닌 저도 그 저격 훈련 할 때는 엄청 쉽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저번에 꿀단지는 너무 크다, 야구공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약간 변별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표적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이 표적을 봤을 때 진짜 보름달 같이 동그랗게 나오고 가운데에 십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가. 근데 조준을 잘못하면 완전 보름달 같이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끝에 부분이 약간 꺼멓게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약간 좀 빗나가. 그러니까 조준을 할 때 완전히 동그랗게 보여야 돼. 진짜 완전 이게 원으로. 이게 아니라 보름달을 해서 약간 며칠 지난 거 달처럼 이렇게 완전 원이 아니면은 약간 빗나가더라고. 그래서 조준을 할 때 계속 그걸 신경 쓰죠. 완전한 동그라미가 나오는 그 지점을. 이거는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격수 사격을 해본 분들은 이 동그라미가 완전히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 거를 알 거예요. 지금 윤정준 대원의 저격수 사격이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격수는 무조건 원샷 원킬 해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윤정진이 아까는 좀 걱정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저격수라고 해서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약간 했는데 약간 엄살이었습니다. 역시 잘하네. 오상영 대원이 왔는데 오는 속도는 윤종진 대원보다 훨씬 빨랐어요. 과연 이제 사격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하네요. 37초가 엄청 빠르네. 빠르게 빨라. 지금 오상영 대원 첫 번째 발이 하탄이 났어요. 아랫부분 맞았어요. 근데 저희가 훈련을 할 때는 옆에서 그거를 확인해 줘요. 그 망원경으로 확인을 해서 지금 뭐 만약에 3시로 어느 정도 빠졌다. 만약에 막 3시 8점, 막 19, 8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3시에 한 8점 맞았다. 그러면 3시 방향 8점 이렇게 말해줘요.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때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옆에서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오상영 대원은 안 맞았는데 이게 하탄 났는지 상탄 났는지 좌우로 빠졌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답답하죠 지금. 이게 훈련할 때는 옆에서 딱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이게 뭐 어디 맞았는 줄 알아야 조정을 할 텐데 조정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 이걸 맞았는데 이거를 눈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 답답해요 지금. 어디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클리크가 돌아가서 0점이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아까 뭐 이제 포복할 때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래. 마지막 발도 이제 명중으로 나오는데 깨지진 않았어요. 이게 밑에 부분 스쳐 들어가는 거지. 오상현 대원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너무 아쉬워하네. 저격 소총 같은 경우에는 그 조준경을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뛰거나 포복할 때도 그거를 상당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베네핏 종합 실탄 사격 미션은 UDT가 가져오게 됐네요. 네. 베네핏 미션이 끝나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UDT 대원들의 분위기는 너무 좋고 특전사 대원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이 어디서 이걸 봤냐면 그 선박 대테러 할 때 그 UDT 707 그 버스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고 반면에 뭐 특전사나 정보사 그리고 뭐 해병대, 사트 이런 팀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했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UDT 707이 이겼단 말이지 그때.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이게 편집을 하고 그 다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UDT는 지금 엄청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고 특전사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이 수정자가 이기는 거야 그럼? 강철 부대 편집의 어떤 패턴을 보면 특전사가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